원하는 변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걸 뭐 한번 이루고 싶어 하는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이어리 한번 안 써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15일 써봤건 30일을 써봤건 그래도 다이어리들도 사야 그래도 새해가 시작될 것 같고 양심의 가책을 덜 받잖아요. 좋다는 브랜드 다 썼죠. 근데 그냥 돈만 날라간겨. 응? 그리고 괜히 상처만 입었어. 어차피 나는 안 돼. 안에 써는 내용이 보면 변화를 이루기에는 아주 역부족인 투두리스트 몇 개, 정말 몇천 명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이어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 다이어리를 한번 꼭 써보세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이걸 함께 쓴 몇천 명의 저의 제자들이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5년 엄청난 변화를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다이어리를 쓰면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BOD 다이어리를 1년 정도 쓴 유저이자 BOD 시간관리 BOD 코치로 활동 중인 리보나이 박은선입니다. 네, 박은선님 반갑습니다. 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BOD 다이어리는 지금 접한 지 5개월 정도 됐고요. BOD 코치로 활동 중인 이구나라고 합니다. 이구나. 네. BOD를 이제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더니 매력을 느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고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랬죠? 맞아요. 그때 네. 어땠어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중에 저도 그냥 살기 위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리를 그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었고 써오긴 했었지만 나열하고 체크하고 나열하고 쳐내고 막 이런 삶을 그래. 살았었기 때문에 아 이걸로는 제가 변화되는 거를 느끼지 못했었고 오히려 더 번아웃이 오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았었어. BOD 다이어리를 접하고 BOD 루틴을 실행하면서 나와의 대화를 처음 해본 거예요. 해야 할 일만 항상 쫓았던 다이어리였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나를 네, 만드는. 변화시키는 전략적 도구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다시 삶을 찾았고 새로운 직업까지 얻게 됐고 내 삶을 찾으니까 성과가 따라오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종이에 감사하고 그래? 이럴 텐데 종이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이거 물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비물질이 합쳐지면서 되게 특별한 것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사실 기적의 다이어리예요. 오, 왜? 그냥 쓴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네, 정말 그냥 쓰는 대로 이상한 사람 뭐 강사가 된다. 이런 것들을 길게 막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세 줄. 아니면 뭐 회사에 가서 일하기 시작 전에 오늘 뭐 업무를 걸릴 것 없이 처리한다.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BOD가 뭔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BOD라는 게 어디 다른 데서 내가 보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사실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MKYU라는 걸 만들어서 직원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회사가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급성장을 할 때의 특징 아시죠?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나에게 좋은 길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밖에 소리가 더 커서. 밖에 소리를 막 따라가면서 회사를 막 키웠던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제가 되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강의하는 게 좋고 컨텐츠 만드는 게 좋지 막 회사 경영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냥 회사에서 눌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매출이 채워져야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월급을 줄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뭐가 됐냐 하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날 부려먹어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번아웃이 와요. 일기 비슷하게 썼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쭉 써내려가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야. 막내가 좀 아팠었거든요. 그때 엄청 크게 힘들었었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나
너무 집에 가고 싶다. 난 원래 우울증 같은 게 잘 없거든요. 근데 그때 우울증을 느낀 거예요. 뭐냐면 근데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계속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만 내 인생이 흘러가고 이렇게 열심히 계속 산다 그러면 천편일률 찍어내는 것처럼 공산품처럼 똑같이 살 텐데 김미경 공산품 됐네. 내가 받은 느낌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찍어내듯이 똑같은 품질로 똑같이 열심히 안 살면 내가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산품이 된 거야 이미.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절망감이 엄청 컸고 그러면서 내가 김미경 너 진짜 원하는 삶이 뭐야를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한두 시간씩 매달리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고 그걸 실천했어요. 진짜 원하는 행복을 만들려고 몸부림친 거야 마지막에. 한 3개월 지나니까 너무 얼굴이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랑 대화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대표님이 철학을 갖고 계시네요. 생각하시네요. 그래. 근데 대표님이 진짜 잘하는 거 뭔지 오거나이징. 왜 이렇게 잘해요?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다이어리에 배치를 귀신같이 한다는 거야. 독하게 살아봤고 이런 거 잘해.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두잉 실력 장난 아니잖아. 콘텐츠 본부장이 대표님 비잉 오거나이징 두잉을 하네. 그래서 야 BOD다 이거 대박. 그래서 그때 BOD가 탄생한 거야. 나를 살리다 보니까 튀어나왔다고요.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자기 가치 의미대로 가지 못하고 번아웃 되어가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게 더 많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겠다. 그래서 BOD를 이제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더니 그때 BOD의 처음 매력을 느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고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빙이 뭔가 할 텐데 빙이 어제 있었던 어수선한 나의 감정, 사건, 선택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그걸 내가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안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반응만 하고 승길아 짜증나 나 우울해 이러고 그 무질서 더미 위에서 결심을 하고 또 살아. 그러니까 무질서가 더 증폭되는 삶을 살거든. 근데 우리가 빙을 통해서 그걸 나다운 질서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잘 안 되죠 그거. 처음엔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제가 되게 많이 있었던 이유가 투두리스트를 적는 행위만으로 내가 굉장히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우리 다 그랬어.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이어리를 빙을 시작하면서 그 머릿속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죠. 생각을 이제 하나씩 다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투두리스트 적는 것과 생각 적는 게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걸 적었어요? 오늘 뭐 일을 하다가 내가 뭐 상사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것들 이제 적기 시작한 거죠. 상사가 나한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난 너무 짜증이 났었다. 일을 잘 하지 못해서라는 그런 내 안에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저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났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적기 시작하면서 내가 착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내 안으로 계속 묻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몰랐었던 거를 직접 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가짜 소리가 많아. 그걸 쳐낼 줄 알아야 게 됐다는 얘기야? 네네. 그거를 적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건데. 보게 된 거죠. 10가지의 생각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각은 사실 없었구나. BOD를 작년부터 한 거를 책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왜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상사랑 싸워 막 이런 소리 막 들리잖아 내 안에서. 그게 다 뭐라냐면 인마인드다. 하면 좋을 것 같은 뭐 it이잖아. it.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it이라고 보면 inmind거든.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아니야 이게 마저가 뭔지 알아? 그게 딥마인드야. 내 마음에 마인드 엔진이 있어. 이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빙을 통해서 이 엔진이 큰다? 그러면 웬만한 인마인드, 왜 사람들이 나 비난한 거, 야, 너 집 안 사면 너 바보야. 너 되게 얼마나 네가 쓸모없는지 알아? 너 36가지 네 친구들은 이거 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막 이런 어떤 소리들 들리잖아. 이것도 다 나한테 들리는 소리잖아. 근데 이 인마인드를 딥마인드가 이겨. 쳐내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나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현찮은 투두리스트와 내가 진짜 해야 될 리스트를 구분할 줄 아는 거야.
딥마인드 장착했네. 그게 새로운 엔진이야. 마인드 엔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 뭐냐면 내가 나랑 대화할 상대라고 생각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65세 만약에 내가 막 암 같은 거 있어. 그러면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 꼴이 뭔가 막 이런 식의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자기랑 대화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하루만 일어나면 안 돼요. 내일도 자빠질 수 있잖아. 매일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일어나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랑 대화해 본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대부분 어떠냐 하면은 작은 건 술 먹으면서 친구한테 얘기해서 듣고 큰 거는 10만 원 주고 그분에게 찾아가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정신과 가서 약 먹고. 이 BOD 다이어리를 쓰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인마인드들이 이랬어 저랬어 뭐 너는 왜 이래 이렇게 짓거리는 소리들을 아침마다 딥마인드 엔진이 싹 정리를 하는 거야. 두 분 다 딥마인드 엔진 생겼거든요. 이게 3개월 지나면 저절로 생겨요.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발견되어지는 거. 그래, 난 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것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로 우리가 갖는 마음에 관련된 건 다 말로 갖는 거예요. 난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그럼 내가 망가지잖아. 이렇게 말로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키워줄 수 있는 게 BOD 다이어리인 거죠. 어때요? 1년 내내 잘 썼어요? 구경 좀 합시다. 어떻게 썼나? 너무나도 소중한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습득 꼭 연락 주세요. 거기다가 저 보상금도 좀 써놔. 다이어리를 어머나. 네. 오빠라 이렇게 잘 쓰는구나. 무조건 뭐 꽉 채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저는 원체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BOD 코치님으로 완벽하시네요, 진짜. 요거 이제 주간 다이어리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야.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두 개잖아요. 그죠? 한번 쫙 펴놓으면은 여기에는 내 생각들, 깨달음 이런 걸 다 쓸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쫙 펴서 주간 다이어리 쓸 수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비잉하고 또 감칭반 쓰고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도 하고 그렇지. 책 읽은 거 같은 거 써놓기도 하고 감칭반이 뭔가 이게 우리끼리 약어인데요. 감사, 칭찬, 반성입니다. 그래서 감사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냥 오늘 아무 일 없어서 감사. 이거는 보이는 단면만 보는 거고 안 보이는 뒷면, 옆면, 인생의 인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 애가 아픈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진짜 인생을 들이파는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늘어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이거를 같이 함께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하우스였어요. BOD 하우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연말 연초에는 누구나 목표는 설정을 하잖아요. 쓰기도 하고. 근데 1년에 한 번으로는 인생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네. 매일 변해야 돼. 네. 만들어 놓고 보질 보질 않으니까. 않아. BOD 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하우스가 뭐냐 하면은 지붕 하나에 기둥이 4개 있는 내가 들어가서 살 나의 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직구경을 이제부터 좀 해볼 텐데 이근아님부터 한번 직구경 좀 한번 해볼까요? 지붕에는 나와 같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강사가 되는 거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나를 사랑하는 거를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겠다. 만약에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재테크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 근데 이거 자체를 저는 이 빙을 통해서 나에게 물어보면서 이걸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이 다이어리의 장점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뭐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이 빙을 적으면서 이 즐거움과 편안함이 굉장히 중요했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면서 기둥과 지붕을 그쪽으로 포커싱이 되면서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원래 하우스는 그거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아니었죠. 정해진 목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30년 넘게 살아왔던 그게 내 삶이었구나라는 거를 이 BOD 하우스를 적으면서 알게 됐어요. 실제로 나도 1년간 내 하우스 지붕 하나에 기둥 4개인 하우스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빼고 다른 걸 끼우고 싶더라고. 나는 그런 집을 갖고 싶어.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갖고 싶은 거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필요해서 집도 여행도 가려고 그랬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를 부려먹는 구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가 도구 다이어리예요. 나 부려먹는 다이어리.
그래서 왜 투두리스트 엄청 쓰잖아. 20개. 나도 그랬거든. 다 적어놓고서 막 했어. 그런데 다 하고 나면 도대체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야. 안 행복하고. 근데 어떤지 알아? 비교해보면 딴 애가 나보다 먼저 가 있다? 그럼 맨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들으니까 더 갈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계속 갈아 넣다 보면 내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없고 돈도 없다? 맞아요. 나도 없고 집도 네. 없고. 결국은 내가 있어야 뭐든 할 텐데. 또 이근혜 씨는 옛날에 그 얘기 한번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는데 내 욕심 이시시키는 건지 내가 시키는 건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다이어리 쓰면서. 그 진짜 빙하면서 그걸 했어요? 네, 빙하면서 내가 항상 생각해왔던 그 생각들이 전부 내가 사회에서 주입받고 해야만 한다라고 들었던 이시였다라는 거를 적으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잘해야 된다고 채찍질을 하고 막 나를 혼내는 그 소리를 적으면서 이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나를 닥달하고 달리라고만 했었구나. 평생을 일하고 그 짧게 그 쉬는 휴식의 시간조차도 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 빙을 적으면서 알게 되고 나와의 화해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감칭반을 하면서 나에 대한 감사, 그런 반성들을 좀 적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네. 말이 구분되기 시작했어. 어휴, 그거 대단한 건데. 그거 한 절에 들어가서 한 20년 수행해야 생기는 건데. 불필요한 말 차단할 줄 아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예요. 너 그런 집 가져야 돼. 너 안 그러면 바보야. 이거 차단을 하는 게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해, 진짜. 우리 다이어리가 두 가지잖아요. 플래너가 있고, 이쪽에 이제 빙 노트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쓰는 거죠. 나는 근데 이게 때가 타는 게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언제 다이어리 때 탈 때까지 써봤냐. 옛날에 보면은 왜 1, 2개월 하다가 이제 중간에 벼, 그지? 다시 마음 먹고. 다시 마음 먹고 하는 데까지는 거의 8개월이 또 걸리죠. 근데 요거는 계속 1년 내내 떼타게 갖고 있고, 요거는 지금 몇 권째 쓰고 있어요, 이거 요거? 두 번째. 저는 한 권, 아, 한 권 갖고 몇 개월 정도 쓰는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아. 그 정도. 그 1년에 한 2권 정도면 되겠다? 네네. 2-3권 정도? 난 너무 많이 쓰는데? 난 이미 8권 썼어. 나 1개월에 한 개씩 해치우는데? 그날 생각한 거, 책 읽은 거, 그거 다 거기다 써요. 한 번에. 난 다른 노트 없어요. 왜냐면 다른 노트를 만들면 잊어버려. 그리고 많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한 것만 딱 들고 다니면서 회의록 같은 것도 쓰고, 대학원 가서 공부한 것도 쓰고, 앞에다가 인덱스 부분에다가 책처럼 다 제목 적어 놓으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나는 은퇴한 사람들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왜 내 하루 24시간이 통째로 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늘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 갈 데 없으면 어떻게 이 비오리 하우스를 쓱 들어가면 내가 세운 집, 내가 세운 지붕,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하루를 잘 오거나이징해서 살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오늘 하루 뭔가 확 틀려버린 그 사건이 있거든요. 아,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그래, 것들이 그렇게 있으면 써.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한테 묻듯이 나 자신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보기 싫었을까? 그게 오거나이징 두인까지 가본 적 있죠. 네. 우선은 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요. 그걸 시작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도 같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말을 건네보자. 이런 사소한 행동들. 그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거나이징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작은 시작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BOD를 만나게 된 게 항암 투병 중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고 사진을 활용해서. 네, 사진을 좀 활용해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토요일이 한 주의 마감이에요. 한 주를 돌아보고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에게 좀 의미 있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네. 핸드폰에서 바로 인화해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남겨놓는 편이에요. 삶이 좀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어지고 나의 삶의 행복을 좀 시각화하는 뷰티 다이어리 쓰는 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내게 되기 전까지는 뭐든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우시면 또 강의도 있으시고 저희 코치님들이 또 도와주시고
도와드릴 거고 본인의 삶의 루틴에 맞춰서 작성하시지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만 따라오면서 하시면 전혀 어려움 전혀 없으시고 아마 이제 나중에는 내가 누굴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이 들 그렇죠. 거예요. 예. 우리 앱에 들어가시면은 미리 BOD 하신 분들의 하우스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꾸준히 꼭 키워야 될 게 있다면 자기와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색깔도 3개고 안에 보면은 하나는 이쪽에는 플래너가 있고 이쪽에는 비잉 노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1년 내내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속 갈아 끼면서 여러 권을 쓸 수도 있죠. 스케줄 내에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맞아요. 넓게 주신 거? 내가 정한 루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게 다 넣어놨어요. 분명히 이게 한 것들이 있고 안 한 것들이 저도 적으면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루틴이 나오지. 그리고 월간마다 내 집을 다시 점검할 수 있고 밑에다가 내가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점을 다 쓸 수 있게 해놓고 그걸 점수화할 수 있게도 해놨고 이런 다이어리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월마다. 네. BOD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두 분도 도와주셔서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어떤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저희는 통일됐더라고요. 통일했어? 통일됐더라고요. 우연히 오렌지로 다 예뻐요 다. 다들 이렇게 오렌지를 좋아하죠. 저 블랙. 광택이 되게 고급스러워가지고 블랙 예쁘더라고요. 블랙 광택 예쁘다. 기분 따라서 정말 색깔 바꿔 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소감과 기대평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10분을 선정해서 BOD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거 갖고 싶다고요? 이거 제가 한 권씩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씩. 그리고 얼리버드 예약 판매가 있습니다. 9월 달인데 벌써 다이어리 여러분 다이어리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9월부터 준비해 놓습니다. 지금 미리 사시는 분들은 또 만년 다이어리를 준대요. 자기가 직접 써서 쓸 수 있는 3개월 분. 그러니까 본격적인 거는 12월부터 여기다 쓰시고 만년 다이어리 끼워서 미리 연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특별히 예약 판매 하시는 분들, 사는 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얼리버드 예약 판매는 1,500권만 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리 열심히 쓰시라고 우리 한마디씩 탁탁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괴로웠던 나를 정말 구하고 싶다면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나를 꺼내고 싶다면 저는 이 BOD 다이어리를 꼭 정말 적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걸 쓰고 있는 내가 정말 진정한 나구나 깨달아 가시는 그 과정을 이 BOD 다이어리를 통해서 정말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나의 가장 찐팬은 바로 BOD고요. 모든 고민 어디 가서 10만 원 내고 하지 마시고 정신과 다니지 마시고 항상 BOD에게 물어보시면 이미 그 답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남들의 조언보다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응원하는 도구를 가지시고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찐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인생은 변화하지 않지? 하셨던 분들 이번에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BOD 다이어리로 여러분 새로운 장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